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K리그 1이 또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즈음이면 거의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수원FC 역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관심 그리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봄페레르식 축구가 아니라 이제는 김도균식 축구가 된 수원FC 과연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략하게 팀을 좀 개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해 수원FC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13승 9무 16패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7위라는 성적은 비교적 또 이르게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 파이널 B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순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FC는 시즌을 약간 체감상으로는 조금 일찍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원FC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구단들이 승강 플레이오프 내지는 뭐 다이렉트 강등 이런 것에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원FC는 비교적 파이널 B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관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김이 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FA컵에서는 3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또 이르게 요정을 마무리했고요. 지난해 MVP는 이승우였습니다. 공격 포인트 17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또 팀에 기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승우 선수의 활약 덕에 또 파이널 B에 진출해서 빨리 끝나긴 했지만 뭐 강등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바로 시즌이 바로 또 지난해였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김도균 감독 그리고 윤빛가람 주장 체제로 시즌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올해에는 파이널 A 진입 경쟁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지난해 베스트 11을 보면서 주요했던 인앤아웃에 대해서 좀 연속적으로 활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2022년 베스트 11 다음과 같습니다. 박배종 키퍼, 백스리에는 곽윤호, 김건웅, 신세계, 그 윗선에는 박민규, 박주호, 정재용, 정동호, 이선 중앙에는 이승우, 톱에는 라스 그리고 김현이 있었는데요. 4-4-2, 4-3-3 뭐 다양한 포지션을 사용했던 이 김도균 감독이지만 3-4-1-2 내지는 뭐 3-4-3 뭐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또 정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선수들의 가치는 512.5만 유로, 한화양 70.8억 정도에 달하는 가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앤아웃이 좀 있었죠. 좀 간략하게 또 표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을 보면 골키퍼 자리에는 유현 선수가 팀에 나왔고요. 수비 자리에는 풀백에 박민규 선수와 이용, 그리고 센터백에는 김건웅, 곽윤호, 김동우가 각각 뭐 본인들만의 이유로 팀에서 이적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장혁진 그리고 이기혁 선수가 팀을 떠났고요. 공격진에는 이영준 그리고 김승준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선수도 있습니다. 키퍼 자리에는 노동권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수비 자리에는 박철우가 임대 복귀, 오인표 선수는 임대 영입을 했고요. 센터백에는 박병현, 김현훈, 이재성 그리고 최보경 선수의 테스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뭐 또 오피셜이 떴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최보경 선수 영입 이야기가 2월 18일 기준으로는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드필더 자리에는 윤빛가람 그리고 공격수 자리에는 이광혁 그리고 루안 선수가 보강이 된 수원FC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되는 베스트 11 다음과 같은데요. 4-2-3-1입니다. 노동건 키퍼, 백포에는 정동호, 잭슨, 박병현, 신세계, 그리고 중앙 3미들에는 박주호, 정재용, 윤빛가람, 그리고 윗선에는 이승우, 라스, 이광혁입니다. 가치가 542.5만 유로로 뭐 한 30만 유로 가량 올랐는데요. 뭐 이런 점들이 어디서 기인하냐라고 본다면 윤빛가람 그리고 지난해에는 별다른 활약하지 못해서 베스트 11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또 기대만큼의 활약 그리고 2021년에 보여줬던 정도의 활약만 한다면 또 베스트 11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잭슨 이 두 명의 가치가 높은 게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쓰리미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대 요소나 불안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또 많이 나갔다 싶은데 또 괜찮은 게 또 수원FC의 라인업인데요. 이런 시즌의 키플레이어는 바로 역시 이승우 선수입니다. 이승우 선수는 뭐 지난해에도 수원FC 합류해서 사실 초반에는 이승우가 K리그 잘할 수 있을까? K리그는 피지컬적으로 도전도 많고 이런 리그인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걱정은 다 날려버리게끔 했던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35경기 동안 14골과 3개 도움을 기록했고 2,556분을 소화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완전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공격 포인트에도 또 순위권에 올랐고 올해는 부주장 타이틀까지 타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본인만 어느 정도 잘하면 됐다면 올해는
또 다른 선수들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부담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승우라는 선수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을 생각해 보면 이 부담감 또 충분히 즐겁게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올해는 공격 포인트를 또 얼마나 기록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러한 수원FC의 시즌 기대 요소는 첫 번째,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선 측면인데요. 기존의 이승우에서 이광혁 선수가 영위됐고 루안 그리고 김규형 선수가 또 이선 측면에 서브 자원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안은 지난해까지 브라질에서 뛰었던 선수고 김규형은 크로아티아에서도 있었던 그런 유망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수원FC의 어떤 22세 이하 자원을 제외하고도 이선 측면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수들가 많아졌다는 점은 충분히 또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중원의 3미들 박주호, 윤빛가람, 정재용은 다른 팀과 비교해서도 이 네임밸류 상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고 나이가 좀 찼다는 게 그나마 단점이겠지만 그래도 볼을 상당히 또 영리하게 잘 차는 선수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안 좋은 체력 이런 것들이 부각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공 축구에는 이 공격진의 파괴력도 적절합니다. 라스 그리고 김현, 특히 라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함께 합쳐진다면 또 지난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공격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요소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프레르식 축구에 맞는 수비진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맞아도 덜 뚫릴 수 있어야 되는데 김건웅이라는 꽤 2년 동안 또 수원FC의 이 수비진을 지킨 이 선수가 전북으로 떠났고 곽윤호 선수도 입대를 했고 여러 가지로 아직은 수원FC의 이 수비진이 정상화됐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또 맞아도 조금은 덜 뚫려야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안 좋았던 외국인 선수들 역시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루안을 제외하고 라스, 무릴로, 니실라, 잭슨 이 선수들을 모두 지난해 그렇게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더 회복하는지가 시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아직 변수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박민규의 입대도 불안 요소입니다. 왼쪽 풀백, 특히 벤투호에도 선발이 됐을 정도로 K리그 1에서는 상위권에 속했던 풀백인 박민규가 빠졌다는 건 그만큼 수원FC 왼쪽 공격이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자리에 서서 또 박민규의 자리를 배울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만한 또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원FC의 개막전 상대는 제주유나이티드인데요. 제주유나이티드는 남기일 그리고 주장 최영준 체제로 이번 시즌을 시작합니다. 예상되는 포메이션은 역시 남기일의 3-4-3이고요. 지난해 맞대결에서는 수원FC가 2무 1패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서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이 경기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원FC 2023년 간략하게 또 예상을 해보고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제는 김도균식 축구가 자리를 잡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가 다양한 보강과 다양한 또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경기들을 하게 될지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